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레모나와 당 충전 타임을 일단은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편하게 가지시고요.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까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수업 이 내용부터는 일단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9. 음, 669 하니까 생각났던 게 선생님 아빠가 그 669 치킨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뭔지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669 치킨.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보니까 요그각 우리 동네 앞에 있던 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다 이제 마침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거더라고. BBQ.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이 이제 669 치킨이라고 669 치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잠이 좀 깨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 풀어드릴 것을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서 로그 2에 써볼게요. 바로 열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어제 미적분 수업도 일단은 내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휴강 정보가 딱히 없는 친구들은 아마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예달 원장님이 내일부터는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병가로 지금 출근을 못 하고 계시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수업도 내가 일단 찍었고 간만에 또 미적분 수업을 해가지고 살짝 굉장히 그 긴장되긴 했는데 어제 나 잘했니? 고맙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책 일단 쭉 훑어보고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 교재를 싹 다 공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이제 고3 수투 수업 많이 하는데 너네들은 내신 이것도 계속 개념도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천천히 일단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네, 들만했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단 어제 거 영상도 4가지 찍었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n 플러스 1을 만족시킬 때 K1부터 5까지 A2K-1을 구하여라. 즉 얘를 통하여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이 값을 구하여라라는 것이 목적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그냥 무작정 사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진수 부분에 있는 녀석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보시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AN 더하기 1 요렇게 일단은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따라서 로그 2의 삐리릭이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서 요 녀석의 결과가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만 쇽 넘어가 버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AN의 경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뭡니까? 좌변이 의미하는 게 아주 깔끔한 SN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따라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까지 마찬가지로 제휴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SN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SN 빼기 SN-1을 이용하여서 일반항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 일반항을 얻어내시면 자연스럽게 A2K-1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그마의 일반항인 A2K-1로도 변형할 수 있고 수열의 합공식에다가 차근차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일단 AN이라고 하는 것은 SN 빼기 SN-1이고요. 그 결과 S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SN-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날려 먹으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일단은 일반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 n이 1 이상일 때까지 2 이상일 때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항 A1의 경우에는 S1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S1은 2의 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4 빼기 2이기 때문에 2입니다.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봐봐. A1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따로 우리가 3이다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일반항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일단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의 경우에는 한번 다시 새로 써볼게요. 2의 n제곱이 공통인 수이기 때문에 2의 n제곱 곱하기 2 빼기 1이라서 곱하기 1로 생략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n이 2 이상일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일단은 요 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3는 2의 세제곱, A5 2의 5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따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R의 경우에는 2의 제곱 4이기 때문에 R-1 분의 첫째 항 8이고요. R의 4제곱 마이너스 항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3이고 63이어서 약분하면 2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A1은 3이고 더하기 8 곱하기 21이 최종 결론이 되시겠습니다. 168 더하기 3이어서 171 이렇게 찾으실 수...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아무 잘못 구한 것 같다. 세제곱 8 8이 16, 8일은 8 4의 4제곱이 63이 아니군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255입니다. 네, 소리. 약분했을 때 3분의 255여서 약분하면 8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3, 8에 24, 3, 55, 85. 소리. 따라서 8 곱하기 21이 아니라 85가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48, 8에 64. 680이 나와서 최종 결과 683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7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AK 플러스 BK 그리고 AK 마이너스 BK라는 수열의 합이 각각 n을 이용해서 나타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AK 제곱 빼기 BK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가 4n으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엄청난 페이크를 지금 숨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열의 합 나누는 대하여서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K의 제곱 마이너스 BK의 제곱을 여기까지는 맞아요. 당연히 이 안에서 시그마 건드리지 않고 요 일반항 안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옳은 표현입니다. AK 플러스 BK 곱하기 AK 마이너스 BK 요렇게 일단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얘 곱하기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지? 지금 곱의 합은 합의 곱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친구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각각의 일반항들을 각각 구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일반항을 대입하여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편의상 Sn, 이 친구는 Tn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하여서 먼저 요 수열의 일반항 an 플러스 bn의 경우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sn의 경우에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sn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1 사라락 대입하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1, 1 날아가고요. 공통인수 2의 n-1제곱으로 살짝 묶어내면 2 빼기 1이어서 그대로 2의 n-1제곱까지가 끝입니다. 얘가 무엇이라고요? 이 친구의 정체가 an 플러스 bn의 일반항이 되시겠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이 일반항은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왜 그렇죠?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2의 n제곱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면 1 곱하기로 보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1 빼기 1이 0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의 합이 0이면은 첫째 항부터 일반항을 따르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등비수열의 합 형태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이 0이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첫째 항부터 2n-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b에는 조금 쉽습니다. 뭐게요? 사실 얘는 1차식이잖아. 맞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스포를 해드리자면 4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4라고 하는 녀석을 n번 더해야 4n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tn-1인데 4n에다가 4n-1을 빼보자. 그러면은 4n-4는 날아가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4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첫째 항도 4나 P1은 4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첫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다. 그리하여서 시그마 K 1부터 6까지 요 녀석의 결과는 AK 플러스 BK는 2의 K-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K 마이너스 BK는 4입니다. 따라서 4는 앞에 이렇게 곱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요 녀석은 첫째 항 1, 공기가 2인 등비수열의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므로 R-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64 빼기 1이어서 63이다. 자, 여기 24, 25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간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때 요렇게 먼저 곱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64, 24에다가 43, 12 더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원래 약간 초등학교 때는 뒤에 거부터 곱하라고 했잖아. 맞지? 나는 이제 앞에 거부터 곱하는 습관이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지. 이게 그게 암산하기 좀 더 편한 것 같아. 만약에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어차피 기왕 손으로 써서 계산할 거면 뒤에 거부터 이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어느새부터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 678번 계산 팁. 별게 다 팁이다 맞죠? 자, 678번 자연수 n에 대하여서 좌표평면 위에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점 A의 좌표는 1,0이고요. 점 Pn은 선분 OA를 2의 n제곱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OPN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즉 이 OPN의 길이를 n을 이용을 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분점 이용하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하겠네요. 네, 그러면 해보죠. 일단 PN이라고 하는 게 O 0,0이랑 그 다음에 A 1,0을 2에 n제곱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PN의 좌표는 일단 y좌표는 분명히 둘 다 00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x좌표의 경우에는 2의 n제곱 플러스 1 n 플러스 n분의 요렇게 곱하여서 2의 n제곱 요렇게 곱하여서 0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OPN의 길이도 원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얘가 바로 ln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요? 자, 그리하였을 때 그럼 ln분의 1의 경우에는 역수이기 때문에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사실상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수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n1부터 10까지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얘 따로 1을 10번 더하세요. 그 다음에 2의 n제곱분의 1의 경우에는 첫째 항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므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약분시키고 나면은 10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이어서 1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이어서 85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 수열의 합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시그마에 걸려있는 문자 변수는 K다. 즉 K에다가 시그마 공식을 적용하고 A는 상수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하여서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먼저 전개를 해주시면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나씩 각각 또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4A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A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 결과
서현이는 요거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바로바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385 따라서 4 곱하기 385 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졌을 겁니다. 내가 센 수학할 때도 살짝 응급을 내렸었죠. 빼기 4a 그러면은 k의 경우에는 55가 나온다 했단 말이죠. 1부터 10까지 k는 55, k제곱은 385다. 더하기 a제곱을 10번 더하세요. 10a제곱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구나. 따라서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10a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5, 20, 4, 5, 20, 22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32, 4, 8에 32, 4, 5, 20 하면은 1, 5, 4, 0, 1, 5, 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10배 a제곱 마이너스 22a 그러면은 상수항의 경우에는 11의 제곱이 121을 더하고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10배 a 빼기 1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10 해버리면은 330 나오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문제 a가 11일 때 최소값 330을 가진다. 시그마로 시작을 하여 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주소로 문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 자, 네, 일단 이거 마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93번은 일단 칠판에 나열해 놓고 있을게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93번 문제는 사실 그래도 비교적 착한 문제에 속합니다. 이제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이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뭐 120이 나오는 120이 그렇지 처음으로 120이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세요라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꼬아줘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규칙성을 이용을 하여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이용을 하여서 일반항 자체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이제 이 단원의 핵심 목표다 보니까 지금 제 n행에 나열되는 수들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여기가 지금 n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일단은 쭉 다 더하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따라서 일단 한번 쭉 나타내 보면은 n 더하기 2n 더하기 3n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n제곱이기 때문에 공통인수 n으로 살짝 묶어내 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n 요렇게 합을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행의 합 an의 경우에는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그럼 끝이에요 사실. 그리하여서 시그마 n 1부터 몇 번째? 10번째 항까지 이 녀석을 합하세요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앞으로 당겨 쓰시고, 그러면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요거 공식에 맞추어서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n 세제곱은 5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왜냐면 2분의 10, 1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의 경우에는 385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 주시면 답은 1705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694번 문제입니다. 69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숫자 사이에 수의 자연수 세계에 있는 한 가지의 규칙을 살짝 이용을 하시면은 되게 이 문제 안에 숨어있는 소스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게 뭐냐면은 n제곱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n이랑 n 플러스 1이 있다고 하였을 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 빼기 제곱을 해버리면은 2n 플러스 1이 나온다. 즉 홀수들이 쭉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제곱수 빼기 제곱수, 인접하고 있는 제곱수 빼기 제곱수라면 홀수가 다 나온다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어. 따라서 제곱수 쭉 나열해 보면은 1, 4, 9, 16, 25, 36 등등등이 나올 건데, 차를 보시면은 3, 5, 7, 9, 11 이렇게 연속하는 홀수들만큼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사실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에서 2의 개수, 4의 개수, 6의 개수를 직접 세면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자, 2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은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 칸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4의 개수는 사실상 2 곱하기 2, 즉 2의 제곱인 4에서 1의 제곱을 뺀 것이기 때문에 3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6의 개수가 그러면 9에서 4를 뺀 것이기 때문에 5개가 나온다. 따라서 각 숫자의 개수가 연속하는 홀수의 개수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지금 1만큼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맞지? 4는 3개, 6은 5개. 그러면은 마지막 18의 경우에는 17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식을 쭉 한번 짜보면은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5 더하기 등등등 가서 18 곱하기 17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곱하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각각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6, 넷째 항은 6이고 마지막 항이 18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2K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K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은 2K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1, 3, 5, 7 등등등인데 앞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작다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2K-1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야 여기에다가 시그마 K에 1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18이 되려면 K에다가 9를 대입한 것이 마지막 항이 되어야 한다. 제 9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 답 찾으실 수가 있다. 해석 과정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7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모든 양수인 등비수열이랍니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에는 a 아래 n-1제곱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모든 양수라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여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K 제곱의 합은 24고요. AK분의 1의 제곱은 6이다. 당연히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조금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는 게 저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써볼게요. AN의 AK의 제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써봐야 되겠네요. 첫째 항의 경우에는 A1의 제곱이고요. 둘째 항 A2의 제곱, A3의 제곱 등등등이 된다. 따라서 A1, A2, A3를 요 양식에 맞게 나타내 보시면은 A 제곱이고요. 얘는 AR의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 R 제곱이다. 얘는 AR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 R 4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첫째 항은 A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항을 직접 찾아내시는 방법도 있어요. AN제곱은 A제곱에 R제곱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첫째 항 공비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시그마 K1부터 10번째 항까지 AK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이 또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1-R제곱부터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제곱이고요. 공비 R제곱의 10제곱입니다. R의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 결과가 24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관계식이 되시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AK분의 1의 제곱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역수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A제곱분의 1 공비는 R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K분의 1의 제곱의 경우에도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 R 제곱분의 1이고요. 첫째 항 A 제곱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의 10제곱이기 때문에 R의 20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6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얘가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두 관계식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연립하여서 A와 R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주셔야 하시겠습니다. 맞죠? 그러려면은 먼저 분모를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아니다. 여기가 지금 R의 20제곱, R의 20제곱이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 있는 식을 분모 분자에다가 R의 20제곱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1에다가 R의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분모에도 똑같이 R의 20제곱을 곱하도록 할 건데 그럼 R의 20제곱 빼기 R의 18제곱이 나올 거거든. 따라서 R의 18제곱으로 다시 묶어내버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 결과가 얼마다? 6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R제곱 빼기 1분의 R의 20제곱 빼기 1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A제곱 넘겨버리면 A제곱분의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a제곱분의 2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여서 얼추 대입법으로 연립이 일단은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따로 계산을 하면 a제곱 아래 18제곱분의 1 될 거고 곱하기 보라색 부분 a제곱분의 24가 된다. 그 결과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a 4제곱 아래 18제곱분의 1이 24 넘기면 4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a제곱 a 4제곱 아래 18제곱의 결과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각각 제곱근 하여서 a제곱 아래 9제곱 또한 우리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이너스 2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a와 r 둘 다 양수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랑 r이 각각 얼마인지는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왠지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10까지 싹 다 곱하기로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일단 얘는 A, AR 제곱 등등등 AR 9제곱이기 때문에 A가 총 10개 곱해져 있을 것이고요. R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개, 2개 등등등 9개 즉 1 더하기 2 더하기 등등등 9까지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A의 10제곱 곱하기 R의 1부터 9까지의 합이어서 45제곱이 되시고요. 희한하죠? 지수법칙을 사용하여서 5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A제곱에 R의 9제곱의 5제곱이 되어서 얘가 얼마라고? 2라 했습니다. 2의 5제곱, 죄송합니다. 32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만 가지고서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 아이 재밌다. 됐나요? 네. 711번 요거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요거는 스텝 3 중에서도 꼭꼭 마스터해 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711 별표.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그림만 보았을 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인 한 개의 정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을 연결한 정삼각형 모양을 잘라냈다. 따라서 전체 정삼각형을 4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를 내버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1을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4분의 3이 남았다. 원래 넓이의 4분의 3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됐습니까? 그래하여서 이때 원래 넓이의 4분의 3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두 번째도 똑같이 4분의 3배, 세 번째도 4분의 3배가 되었다. 그리하여서 n번째 도형에서 남은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AN이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요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틀려오시더라고요. 바로 첫째
첫째 항은 이 문제의 이 그림 밑에 있는 두 줄을 보았을 때 n번째 도형에서 남은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an이라고 한다 하였으므로 a1은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인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넓이여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3을 하여서 첫째 항은 3이어야 한다.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를 첫째 항으로 하여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n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 따라서 그렇다면 an의 경우에는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등비수열에 대하여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10제곱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 따라서 4분의 1 분의 3의 경우에는 12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1-4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구나. 넓이가 4가 아니라 쏘리. 내가 이거를 첫째 항을 잘못 잡으셨네요. 첫째 항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쏘리. 자, 처음 넓이. 처음 삼각형의 넓이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 되어서 4 루트 3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네. 정말 미안하다. 따라서 여기가 4가 아니라 4 루트 3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첫째 항이 3 루트 3입니다. 3 루트 3이에요. 그럼 3 루트 3 나와야 될 거고요. 12 루트 3이 된다. 루트 3만 다행히 일단은 쏙쏙쏙 집어넣으시면은 다른 어렵지 않게 3번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되셨나요? 다음 715번 문제입니다. 715번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뭐가 주어져 있노? 수열에 대하여서 AK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부분 수열들의 합 그리고 AK의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 즉 수열의 합들이 일단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합을 이용해서 일반 항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더 없을 거 없이 시그마 K 일단 자 포멀하게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좀 땡기자. 네, n이 2 이상일 때 왜냐면은 이제 n-1을 우리가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1부터 n까지 A 2K-1에다가 n에다가 n-1을 대입을 하자. 그럼 K1부터 n-1까지의 A 2K-1을 대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실상 이 친구를 전개한식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여기 K 자리에다가 n-1을 대입을 하시면은 2K-3이에요. A 2K-3 그 다음에 n을 대입하면 A 2n-3이죠. 2n-1이 나온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은 여기까지
그 중에서 이 친구를 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라진다. 따라서 a 2n-1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 우변이 3의 n-1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기 3의 n-2제곱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날아가고요. 따라서 3의 n-2제곱에다가 3 빼기 1로 묶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결과 2 곱하기 3의 n-2제곱이 되십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따라서 a 2n-1은 2 곱하기 3의 n-2제곱이고 얘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a1의 경우에는 n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1을 대입하시면은 요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일반항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뭐 n에다가 n-1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2n-1을 쓰는 것이 아니라 n 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하면 2n-2가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의 n-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n 자리에 n-1을 대입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따라서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에다가 n 먼저 대입하면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그 다음에 n-1을 대입하시면은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되시겠습니다. 요거 마저 정리하시면은 2n 플러스 1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어떻게 되겠노? 좌변 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이 식 수열의 합은 a1부터 a2n까지 합이고 얘는 a1부터 a2n-2까지 합이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만큼에서 요 녀석 첫째 항부터 2n-2까지의 합을 빼면 된다. 따라서 남는 것은 요렇게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2 이상일 때 a 2n-1 더하기 a 2n의 정체는 2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n이 1일 때 a1 더하기 a2의 정체는 n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그 결과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a1은 2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기 때문에 a2가 1이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얻은 일단 2 이상 어차피 지금 우리가 A10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거의 사실 없겠습니다. 맞지? 우리가 2 이상일 때의 일반항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하여서 살펴보았을 때 아하 여기 A 2n-1이 2 곱하기 3의 n-2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항시키면 A 2n은 2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 곱하기 3의 n-2제곱이다. 이 친구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n에다가 5 대입하시면은
A10의 값 구하시고요. 절대값 취해서 답마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부 보겠습니다. 네, 요 719번 문제, 평범기출 문제네요. 수열 ANH의 n항 3의 k제곱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을 an이라고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라지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때 n 자체가 3의 k제곱을 무조건 약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n이 3의 거듭제곱을 약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일단 얘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n이 1이기 때문에 3의 k제곱분의 1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k, 즉 0 이상인 정수 k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k가 0인 경우가 최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1은 그러니까 얘가 A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2 마찬가지 그러면 3의 k제곱이 2입니다. 이 또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k는 0만 가능하다. 따라서 A2도 0이다. 하지만 이제 A3가 되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3의 k제곱분의 3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k는 0과 1까지 가능한데 k의 최대값이라 하였기 때문에 1이 A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 쭉 넘어가서 가셔서 아하 여기 이 n 자체가 이제 3의 배수이면은 되겠구나. 그러면은 0이 아닌 자연수가 an의 값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여기서 합리적 의심 궁금한 것은 3의 제곱 즉 a9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3의 k제곱분의 9이기 때문에 이때 k는 0, 1, 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2가 바로 A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때 n이 3의 k제곱을 약수로 가지면서 3의 k 플러스 1은 약수로 가지지 않을 때 그때 an이 k다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n이 3의 1제곱일 때, n이 3이 1제곱일 때는 3의 1제곱분의 3이기 때문에 k 1이 a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n이 3의 제곱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3의 k제곱분의 3의 제곱이므로 k의 최대값은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a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n을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3의 지수가 a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리하실 수 있다. 그래서 n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3의 지수가 바로 an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하여서 am이 3일 때 그때 am 더하기 a2m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a9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상 m을 뭐라고 두자? 3의 세제곱이 27이라고 두자 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러면 누구? 자, am과 그 다음에 a2m과 그 다음에 a4m과 a5m과 A6 넘어가고요. A7, 8, A7M, A8M의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항번호를 소인수분해하였을 때 3의 지수는 똑같이 3이다. 3이 3개씩만 곱해져 있는 녀석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똑같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편 A의 3M은 지금 M 원래 3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3 하나 더 곱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이 총 4개 곱해져 있을 것이다. 또 A의 6M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한 번 더 곱해지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M과 6M을 소인수분해했을 때는 M의 지수가 4이기 때문에 4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A9M은 3이 무려 2번 더 곱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3이 총 5번 곱해졌을 것이다. 5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3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8 더하기 8 더하기 5 하시면은 18 더하기 13 21 이렇게 찾으실 수 31이죠. 네. 31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다. 다음 727 보시겠습니다. 네, 727번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단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할 때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점부터 출발을 하여서 계단식 모양으로 점이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꺾이는 점들이 전부 다 직선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y는 x 위에 도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네모 박스와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쭉 읽으셨을 때 점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쭉 파악하시고요. 네모 박스 먼저 보시면은 A0는 지금 원점이고요. n이 자연수일 때 a에는 점 an-1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서 25분의 2n-1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 봐드리면은 요렇게 일단은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A0 여기 A0부터 출발을 하여서 점 P가 25분의 1만큼 이동을 하였다. 그러면은 A0에 굉장히 근접한 곳에 누가 있다?
A1이 있다. 여기에서 점 P가 한 번 멈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에 25분의 3만큼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25분의 5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A0, A1, A2, A3 이렇게 점들을 쭉 찍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점들이 어디? 직선 Y는 X 위에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은 이때는 이동거리의 합이 만약에 요 점에 놓으려면은 A0부터 이동거리의 합이 2가 되는 경우 맞죠? 여기가 1,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점에 놓으려면은 1, 2, 3, 4, 4가 되는 경우 이동거리의 합이 2, 이동거리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얘는 이동거리의 합이 6, 이동거리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이동거리의 합이 정확하게 짝수인 자연수가 될 때 직선 y는 x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일단 이동 거리 자체는 25분의 k로 표시하겠습니다. 2k-1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k1부터 적당히 n번 이동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0로부터 an까지의 이동 거리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를 먼저 그래도 n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러면 25분의 1 시그마 k1부터 n까지 2k-1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맞죠? 어쨌건 25분의 1 곱하기 2k의 경우에는 110 빼기 10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2k의 경우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n번 빼세요.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사라지게 되면서 깔끔하게 25분의 n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인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n제곱이 25를 다 넘겨서 50 또는 100 또는 150 또는 200 또는 250 300 350 400 요러한 아이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수를 찾아보시자면은 누구? 100 얘가 12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50, 200, 250, 300, 350 다 안되고 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가까운 점에 대하여서 n제곱이 400일 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그러면 이동거리의 합을 계산하시면은 25분의 n제곱은 400을 대입하여서 얼마죠? 16인가요? 1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얘가 이동거리의 합이다. 자, 그럼 이동거리 합이 16이라는 얘기는 지금 x축, 그러니까 xy, 1, 1, 1, 1, 1, 1 요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16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는 8만큼, y축 방향으로도 8만큼 이동을 해야지 16의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그때 도착한 점의 좌표는 8,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 좌표는 8이 되겠습니다.
last. 자, 728번 집합 U는 1, 2, 3 등등등 30입니다. A는 A1, A2, A3 등등등 A15.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가조건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 AI와 AJ에 대하여서 AI 더하기 AJ의 합이 30일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입니다. AI의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 즉 A1부터 A15까지를 싹 다 합하면은 264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가 30개고요. A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 A에 들어간다면은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된다? 30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합이 31이 되게 하는 짝꿍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A의 원소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렇게 나타내볼게. U차 집합 A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부분에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바로 31 빼기 AI가 들어간다. 이때 I는 1부터 15까지가 됩니다. 즉 31 빼기 A1, 31 빼기 A2, 31 빼기 A3 등등등 31 빼기 A15가 U차 집합 A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봐 주시면 31 마이너스 A1, 31 마이너스 A2 등등 31 마이너스 A15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이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고요. A 여집합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A 여집합이죠. A 여집합에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의 원소의 합과 A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하면은 당연히 1부터 30까지의 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AI의 제곱입니다. AI, 즉 각 원소의 제곱의 합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일단은 쭉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면은 A의 원소의 제곱의 합 더하기 A 여집합 원소의 제곱의 합을 하면은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제곱의 합이 나와야 됩니다. 즉, 요 원소의 제곱의 합 더하기 이 원소의 제곱의 합을 하면은 U 원소의 제곱의 합이 된다라는 간단한 직관적인 원리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A 원소의 제곱의 합이 지금 궁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A 원소의 제곱의 합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시그마 A 문제 K 이런 거 안 쓰였죠. 그래도 I로 씁시다. 네. I에 I 1부터 15까지 얘가 이제 A 원소 제곱의 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하기 A 여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I 1부터 15까지 31 빼기 AI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U 원소의 제곱이다. 얘는 그러면 시그마 K 1부터 30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U의 원소가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변 정리를 해보자면은 A제곱에다가 AI 제곱에다가 플러스 AI 제곱이 있기 때문에 2AI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2 AI 제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62 시그마 AI가 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경우에는 31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31의 제곱 곱하기 15 이렇게 일단은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꽤 크네요, 맞죠? 그 결과가 우변 6분의 30, 31, 2n 플러스를 하면 61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5로 계산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친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2 곱하기 시그마 I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은 자 먼저 남아있는 것은 5 곱하기 31 곱하기 61이 남아있고 넘어온 것 빼기 31의 제곱 곱하기 15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문제에서 26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랑 같이 넘어오면은 플러스 62 곱하기 26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가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31로 다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 64, 24 4, 1, 4, 4, 24 말고는 없네요. 따라 31로 싹 묶어내주시면 5 곱하기 61이기 때문에 305 빼기 31 곱하기 15에 5일은 5, 5, 3, 15, 31, 465 더하기 30을 묶어 나갔기 때문에 2 곱하기 264가 되어서 그러면은 4, 46, 46에 24 4, 2, 8 105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숫자 너무 큰데 잠깐만. 4가 아니라 2구나 쏘리. 2, 4, 8 2, 6에 12 2, 2, 4 528입니다. 그래도 뭔가 잠깐만 숫자가 살짝 안 맞다. A 제곱 더하기 31 빼기 A 제곱 31이 아니다. 2 맞겠네요. 네, 소리. 자, 이거 먼저 계산을 쭉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60 그러면은 368 31 곱하기 368입니다. 아닌데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는데? 잠깐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까지 됐고 31의 제곱 곱하기 15 15 미안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31분의 1 곱하기가 있었네요. 맞지? sorry. 그러면은 여기에서 31분의 1에 시그마 i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일 경우는 요거 31 날리고 얘도 2로 하나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 하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 먼저 계산하시면은 183 이렇게 답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열의 합 마무리 하시고요. 문제 풀이하다 보니까 수학적 귀납법 일단은 지금 개념 정리를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숙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요거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스텝 1에서는 내가 불러드리는 문제만 해오시면 됩니다. 스텝 1에서는 재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분필이 묻으니까 잘 안 넘어가. 자,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731번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셔서 737번 그 다음에 740번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743번 다음 넘어가셔서 700 빈칸 채우기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745번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중에서는 748번 이렇게 세 문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2 전부낭 다 해결해 오시면 되고 스텝 3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가 불러드린 문제 제외하고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214페이지에서는 792번 제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796번 X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에서는 799번 X 그 다음 217페이지에 800번 X 네, 218페이지는 일단은 3개 다 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부터는 좀 많습니다. 805번 X 한 장 넘어가셔서 808번, 809번 X 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810번도 X 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귀납법으로 이용한 증명 문제에서는 스텝 3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2문제만 일단 풀어오시면 되겠다. 네. 그래야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은 10분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